어, 그래요. 17번을 보시면 5명을 모집하는 A 기획사 가수 오디션에 500명이 참가를 했대요. 참가자들의 점수 분포는 100점 만점에 평균 67점,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1차 합격자로 2배수를 선발한대요. 5명은 뽑기로 했는데 2배수를 선발했다는 소리는 10명을 뽑았어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납득됐죠? 10명을 뽑겠습니다. 2배수 선발이니까. 그때 1차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X가 네모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점수를 잘 받아야 뽑힐 거니까 그럴 확률이 500분의 10, 100분의 2, 0.02 이렇게 되겠죠? 뽑힐 확률이. 표준화를 이제 하러 갈 거예요. 표준화를 하러 가보면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눴죠. 그게 0.02 이렇다는 소리야. 똑같아요. 너를 이제 구름으로 봤죠. 구름으로 보면 얘가 반땅인 거니까 0.5에서 P, Z가 0에서부터 구름까지 그때의 확률이 0.02입니다. 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확률이 0.48로 정해지는 순간 구름을 찾으러 가면 돼요. 0.48로 정해지는 순간에 구름이 2잖아요. 2.0이니까 미가 2라는 거야. 10분의 네모 빼기 67이 있죠? 그게 2라는 소리고 네모 빼기 67이 있어요. 그게 20이라는 얘기니까 최저 점수 네모는 87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답은 동그라미 4번 넘어갑시다. 18번은 숙제. 19번 하러 가요. 여기부터는 이론이 다르다. 전에 설명했던 그건데 이제 보세요. 복습 리뷰. 이항분포라는 게 있어요. 이항분포가 뭐였냐면 확률 변수가 독립시행 확률을 따르고 있을 때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약자라 해서 B 이렇게 쓴다 그랬고 독립시행 확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독립시행 확률에서 필요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독립시행 확률은 경우의 수 곱하기 확률이었잖아요. 경우의 수 곱하기 확률. 걔가 시행의 수 콤비네이션 나온 횟수, 나올 확률에 나온 횟수 중 안 나올 확률에 안 나온 횟수 중 뭐 이랬다고. 뭔 소리냐면 주사위를 10번을 던졌어요. 10개를 던졌어요. 10번? 10번을 던졌어요. 던졌을 때 3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해볼까?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3의 눈이 일단 3번 나오는 상황을 생각하러 가야 되잖아. 10번을 던져서 3의 눈이 3번을 나오래.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그게 3번 나와야 하고 안 나올 확률 6분의 5에다가 7승 이렇게 하는 거잖아. 독립시행 확률은 항상 경우의 수 곱하기 확률 이렇게 돼요. 해서 시행의 수 콤비네이션 나온 횟수, 나올 확률, 3의 눈이 나올 확률, 나온 횟수 승, 안 나올 확률에 안 나온 횟수 승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러면 독립시행 확률이 정해지는 순간 일단 몇 번을 던질지를 알아야 돼. 10번을 던진 건지 20번을 던진 건지.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필요했던 게 시행의 수가 일단 필요했죠.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이 정해지는 순간 안 나올 확률은 자동빵 정해짐으로 나올 확률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 이렇게. 이항분포는 이렇게 NP를 따른다 라고 얘기했었죠. 이때 평균을 구해보자니 평균을 구해보면 가로 안에 거 다 곱하기로 했죠. NP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고 분산을 구하라 하면 아는 거 다 곱해야 돼요. 위에서 구한 평균 NP에다가 안 나올 확률 있죠? Q도 곱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러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정확히 얘기하면 NP가 10보다 작으면인데 그냥 충분히 크면 이제 그러시면 돼요. 라프라스라는 사람이 만든 정리예요. 라프라스의 정리라고 하죠.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앞에서 얘기한 그 독립시행에 나타내는 그 확률 변수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알려져 있대요. 라프라스라는 사람이 밝혔대요. 정규분포에 써야 되는 게 평균이랑 분산 이걸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구한 평균 있을 거 아니야. 걔를 여기다 때려 넣으러 가고 분산 구했죠? 너를 때려 넣으러 가고 그러면 정규분포로 해석할 수 있어 라는 정리가 라프라스의 정리였거든요.
설명을 굳이 하자면 이런 거였었어요. 이항분포로 나타나게 되는 확률 질량 함수를 찍어보잖아. 그러면 시행수가 별로 없으면 이렇게 돼요. 좀 더 많아지잖아? 그럼 이렇게 되고요. 좀 더 많아지면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처럼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행수가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다가 교상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시행수가 많으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문제 출제 내용은 그래. 독립시행 확률 문제인데 확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표준정규분포가 떡하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 이걸로 구해야 돼. 이걸로.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봐요. 19번. 명중률이 90%인 사격선수가 있대요. 전국 사격대에 참가를 해서 100발을 쏴서 96발 이상 명중시킬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런 소리야. 묻는 게 너야. 96발 이상 명중시킬 확률을 구해라? 이 소리거든요. 근데 100발을 쐈잖아요. 100발을 쐈기 때문에 이걸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P, X가 96발 맞췄을 때 P, X가 이거 쓰지 마세요. 97발 맞췄을 때 쭉 가서 100발을 쏜 거니까 P, X가 100발을 맞췄을 때 이걸 다 넣어야 되거든. 원래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명중률이 90%래요. 시행 횟수가 100번이야. 100번을 썼다 그랬잖아.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구성되거든. X가 R번 맞을 확률을 계산을 해라. 시행 횟수 100번, 맞은 횟수 R. 그러면 시행 횟수 콤비네이션 나온 횟수까지는 됐죠? 나올 확률, 맞출 확률 100분의 90, 10분의 9란 얘기잖아. 10분의 9에다가 R승 곱하기 안 나올 확률 10분의 1에다가 100 빼기 R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이거를 대입한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돼.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근데 오른쪽에 떡하니 표준정규분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규분포로 해석을 해서 편하게 구해보세요. 그 소리인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 관점으로 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독립시행 확률 문제가 나와 있는데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표준정규분포가 나와 있어. 그러면 라프라스 정리를 통해서 해석하러 가자고. 먼저 일단 이 항목을 따르죠.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시행 횟수가 100번이에요. 나올 확률은 10분의 9야. 100분의 90이니까 10분의 9. 근데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100발을 쏴서 96발 이상을 명중시키래요. 이렇게. 이걸 구하러 가는 거니까 정규분포를 해석하러 갈 거야. 이렇게. 평균 구해야죠. 평균은 괄원의 거 다 곱해. 괄호 안의 거 다 곱해. 그러면 90. 분산을 구하러 가요. 분산은 앞에서 구한 평균에다가 안 나올 확률만 더 곱하면 돼. 안 나올 확률 10분의 1만 더 곱하면 돼요. 그럼 9라는 걸 알아.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니까 그래. 시그마 제곱이 9로구나. 평균은 90이고 시그마 제곱은 9니까 3의 제곱 이걸 따르고 있어요. 요 소리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표준화시키러 가는 거지. P, Z가 내점수가 96인데 평균이 90이래요. 뺐으면 6이잖아? 6을 표준편차 3으로 나눠. 2보다 크할 확률이지?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돼.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반땅 때린 거 있잖아요. 0.5에서 0에서부터 2까지 그럴 확률을 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러 갑니다. 0.5는 그대로 쓰고요. 0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772래요. 0.028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확률을 구하면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소리예요. 독립시행 확률 문제인데 확률을 구하래. 표준 정규분포가 나와 있대. 그러면 정규분포로 해석하자. 라프라스 정리 그거예요. 상당히 유행했던 문제입니다. 아주 유행했던 문제예요. 또 하죠. 2-20번.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등산화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모자를 선택할 확률은 0.20입니다. 그 소리고 B라는 모자를 선택할 확률은 0.28입니다. 그 소리예요. 100분의 28이니까. 까지 됐죠? 확률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2명의 고객이 등산화를 산다고 할 때 C 회사 제품을 선택할 고객이 42명 이상의 확률을 구하래요. 이렇게 하죠. C 회사를 선택할 고객이 42명 이상의 확률을 구하래요. 확률 문제야. 확률 문제인데 이런 거지 뭐 앞사람이 C 회사를 선택했다고 해서 뒷사람이 C 회사를 선택할 거냐? 사실 현실 세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한나가 노란색을 딱 뽑았으면 내가 저게 이쁜가 노란색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독립이라고 보자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독립시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X라는 C 있죠? C라는 확률 변수가 있어. 근데 독립시행 확률을 따를 거래. 시행 횟수 전체가 192명이잖아요. 나올 확률, 노란색을 택할 확률 그 소리죠. 노란색을 택할 확률은 100분의 25. 100분의 25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정규분포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평균 분산을 구해야 되잖아. 평균은 가로낼 거 다 곱해요. 4, 46, 4, 8에 32. 분산 구하러 가. 분산은 앞에서 구한 평균에다가 안 나올 확률을 곱해. 4분의 3. 12 곱하기 3이잖아요. 36, 6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 C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고 평균은 48, 분산은 6의 제곱 따른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표준화로 갈 거야. 너는 Z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6이죠? 걔를 6으로 나눴어요. 이럴 확률 구하는 거니까 P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러 가요. 이거 처음 본 거 같네? 그릴게.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래요. 여기가 0인데 요만큼 마이너스 1이래요.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이거 구하라는 소리야.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요만큼 반 땅은 0.5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요 0에서부터 1까지랑 똑같잖아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0에서부터 1까지랑 똑같을 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0.5에다가 플러스 P 0에서 뭐래 P Z가 0에서부터 1까지 이거를 더하러 가면 될 것 같아. 그러면 0.5라는 것은 냅두고요.